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5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홍성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재 5위의 포항 포스코캠텍과 6위의 인제 하늘내린의 경기입니다. 자, 5위까지 포스 시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이 중위권 팀들은 유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15라운드 2경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지금까지 상위권 팀들은 어떤 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함께 순위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팀 순위입니다. 여수 거북선팀 현재 12승 1패를 거두면서 당당하게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서울 북악약품과 충남 SG골프가 각각 8승씩을 거뒀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을 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요. 네, 일단 8승까지는 다들 노려볼 수가 있죠. 네, 바둑의 품격팀은 지금 8승 고지에 거의 올랐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안정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5등 팀이 어느 팀이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5위의 포항 포스코캠텍과 6위의 인제 하늘내린의 경기입니다. 오늘 대국 결과로 인해서 두 팀의 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현재 12승, 서울 북악약품팀에서는 아주 든든한 1승 카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내일 또 최정 선수와의 대국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 바람대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네,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정 선수의 뒤를 이어서는 김다영 선수와 이슬아 선수가 각각 10승 3패씩을 기록 중이고요. 오효진 선수와 박지현 선수도 9승을 기록 중입니다. 인제 하늘내린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6라운드 3경기 경기 결과 박태일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포항팀에서 승부를 가져갔어요. 네, 전반기와 똑같은 오더가 됐죠. 네, 물론 순서는 다르지만 박태희 선수가 전반기에는 박지은 선수를 상대로 계속 좋지 못한 바둑을 마지막에 반집 역전승을 했거든요. 네, 오늘 박지은 선수가 그 서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15라운드 경기는 이 전반기 대진 오더랑 같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선수와 박태희 선수가 전반기 속기대국이 아니라 이번에 후반기 이 장고대국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박지은 선수가 최근에 속기대국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고대국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박태희 선수가 또 장고대국에 나왔을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이렇게 또 같은 매치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인제 하늘내린의 김미리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혜연 선수, 이 전반기에서도 속기대국에서 만났었는데요. 이 후반기 역시 속기대국에서 두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경기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세계대회 일정상 김미리 선수가 출전이 어려워서요. 이 대국은 연기가 됐고 오늘은 이 대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삼국 속기대국에서는 전반기에 이 장고대국에서 만났던 두 선수가 속기대국에서 만났습니다. 포항 포스코캠텍의 강다정 선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이효진 선수입니다. 네, 이 대국이 굉장히 중요한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승부가 직결될 큰 판이기 때문에 이 대국에 좀 관심이 가거든요. 네, 상대 전적에서는 이효진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자바둑리그의 N행시 짓기 이벤트입니다. 여자바둑리그와 연관된 키워드로 센스 있는 N행시를 지어주시면요.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보조 배터리와 머그컵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반기와 같은 오더가 성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반기 때 포항팀이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오더는 인제팀이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글쎄요. 사실 전반기에 지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정말 알 수 없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속기와 장고대국의 위치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국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15라운드 2경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인제 하늘내린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5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오늘은 장고 대국만이 외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고 바둑을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늘 이 장고대국과 이국 속기대국이 동시에 시작이 돼서 장고대국을 이 초반에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장고대국의 한 수 한 수를 잘 파헤쳐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능력껏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포항 포스코 캠텍의 박태희 선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박지은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4승 4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최근 경기를 3번 연속으로 박태희 선수가 가져갔죠. 네, 최근에 박태희 선수가 3연승 중이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의 내용이 사실 박태희 선수가 정말 좋지 못한 바둑을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네. 더욱이 박지은 선수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컸을 거예요. 네, 일단 3연패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마음 심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또 연패를 한 선수에게 당하면은 그 선수를 피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고 아니면 다시 만나서 그 연패를 끊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박지은 선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 그래서 3연패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고 싶을 거예요. 3연패 정도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연패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지은 선수가 인제 하늘내린 팀의 1주 전이거든요. 이 포항 포스코 캠텍의 박태희 선수도 1주 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두 기사 모두 이번에 여자바둑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팀의 1주전이지만요. 이 팀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포항 포스코 캠텍 팀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현재 7승 4패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인제 하늘내린 팀에서는 김미리 선수가 7승 6패로 가장 높은 랭킹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인제 하늘내린 같은 경우에는 김미리 선수가 7승 6패인데 가장 좋은 성적이라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팀의 성적도 좋지 못하고 물론 앞으로 다 이기기만 한다면 그러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 경기를 이겨야 뭔가 좀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박지은 선수의 어깨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자, 이제 15라운드를 포함해서 남은 경기가 15라운드, 16, 17, 그리고 18라운드 4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4경기가 남았긴 했지만 라운드는 4개인데 휴번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휴번이 걸린 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제 하늘내린은 3경기가 남았을 거예요. 인제 하늘내린 팀이 전반기에서 8라운드 때 휴번이었으니까 이제 곧 또 휴번 차례가 돌아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경기가 남았고 네, 포스코 캠텍을 일단 잡아야 네, 포스코 캠텍을 끌어내려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꼭 잡고 가야 합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 입장으로서는 그걸 또 허용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포항 포스코 캠텍은 이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은 플레이오프 진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먼저 발을 딛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국이 정말 큰 판이 되겠죠. 지금 이 포스 시즌 진출의 기준이 약간 8승, 9승대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9승을 한다면 거의 안정권이고 8승을 한다면 다른 팀과 좀 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승자승이라든지 네. 개인 승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네. 아직은 이 두 팀 모두 팀의 승수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5위와 6위의 경기 승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어제 15라운드 1경기 대국에서도
이 포석 진행이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제가 어제 대국은 잘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이 딱 두 칸 높게 굳히고 3-3을 들어가고 이런 진행이요. 아, 네, 최근에 이렇게 두 칸 붙이는 포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백이 3-3을 들어갔을 때 이곳으로 막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나를자를 두고 백이 젖힐 때 이곳을 하나 젖히고 끊는 진행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박지은 선수가 이곳으로 막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두고 같이 3-3을 들어가는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쪽을 막고 2단 젖혀서 두 점을 잡는 진행을 선택을 하던지,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물론 이 정석 자체는 흑이 한 점을 잡으면서 선수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흑도 불만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곳의 배석을 봤을 때는 백도 배석이 괜찮아요. 이런 쪽을 늘어서 진행하는 것은 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흑도 이 진행을 잘 선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날일자로 두는 것, 똑같은 형태죠. 이렇게 그러네요. 진행을 해두고 네. 그 다음에 좌 쪽을 굳혀가는 진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선택을 한다면은 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쪽을 늘면 흑도 좀 고민이 되겠죠. 미는 것도 있고 한 칸을 뛰는 것도 있고 날일자를 두는 것,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칸을 뛰는 것은 물론 나중에 백이 나와서 끊는다면은 두 점을 잡는 진행을 백이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젖히고 젖히면은 그 진행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당장은 나와서 끊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백이 손을 뺀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흑이 한 수 지킨다면은 흑이 두 수를 둬서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지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흑은 한 칸을 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날일자를 둔다면은 무난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밀어간다면은 백은 아마 젖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젖힐 생각이었더라면은 백이 느는 선택을 안 했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백은 늘고 흑이 한 번 더 밀 때, 네, 지금 늘어가는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백이 받는 것보다는 좌변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좌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뒷문이 터져 있는 만큼 큰 값어치가 없어요. 상변은 흑과 백 모두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뒷문이 터져 있을 때는 이렇게 상변 쪽에서 계속 모양을 키워가는 것은 좋지 못해요. 결국에는 모양을 키우다가 이곳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선택은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날일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백도 손을 빼겠죠. 이곳이나 아니면은 네, 좌변을 벌리는 것도 좋은 자리죠. 네, 저라면은 그래도 굳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좌변을 키우는 것은 흑이 걸쳐가면서 하변의 모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백은 하변 쪽과 이 우변 쪽을 동시에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말이 쉽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죠. 네. 그렇다면 일단 좌 쪽을 굳히면서 하변을 견제를 하고, 흑이 좌변 쪽을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서는 같이 모양을 부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판을 쪼개가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된다면 판이 쪼개지겠죠? 네,
만약에 좌변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걸쳤을 때 백이 한 칸으로 받기는 왠지 좀 싫거든요. 그럼 협공? 네, 모양을 키운다면 이쪽을 붙이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흙이 밀어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받고 이제 흙도 벌린다든지 한 칸을 뛴다든지 하는 진행을 선택을 하는데 이 좌변의 폭보다는 이 하변의 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붙여가는 선택이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좌변을 벌리고 걸치면은 한 칸이나 날일자로 받아야 되는데 날일자보다는 한 칸으로 받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흙이 들여다보고 달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곳을 벌리기만 하더라도 이 진행은 일단 하변 쪽의 흙의 형태가 너무 좋아서 네. 흙의 만족인가요? 네, 백이 여기를 벌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다면은 이곳 아니면은 약간 애매하게 이 자리를 굳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도 하변 쪽에 흙이 손이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쪽을 걸치면서 벌리는 자세는 안 나오죠. 흙이 둔다면은 아마 이 언저리 쪽을 두게 되는데 높게 두면 다가설 수가 있고요. 낮게 두면은 이제는 이쪽의 가치가 생각보다는 안 커요. 백도 손을 빼고 우변 쪽을 견제를 하면 됩니다. 박태희 선수가 가장 처음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한 곳이 지금인데요. 네, 시간은 항상 의미 있게 써야죠. 네, 임제 하늘내린의 1주전 박지은 선수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의 박태희 선수죠. 좌변을 선택을 했네요. 네, 일단은 좌변을 선택을 했어요. 이 진행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흙도 이쪽을 걸치고 네. 하변 쪽을 키우는 진행을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3-3을 들어가는 진행도 물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백도 같이 모양을 키우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도 하변 쪽을 키우지는 못하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선택도 나쁘진 않는데 저라면 하변을 키우는 선택이 좀 더 판을 이끌어가는 데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걸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왜 한 칸으로 받는 게 날일자로 받는 것보다 나은 건가요? 그거는 글쎄요, 취향이긴 한데요. 네. 날일자로 받는다면 물론 실리로는 백이 좀 더 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흙은 하변 쪽을 키우는 선택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벌리고 백이 우변 쪽을 견제를 했을 때 나중에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울 때는 이 자리를 한 칸을 띄워야 됩니다. 이곳에 한 칸의 돌이 왔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편이 좀 더 나아요. 이곳에 돌이 있어야 이 날일자를 뒀을 때도 형태가 더 좋고요.
보통 모양을 키울 때는 3선보다는 4선에 있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물론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를 두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왠지 중앙 쪽과 뭔가 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 칸이라도. 네, 모양을 키우면서 하변 쪽을 견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한 칸으로 받고 싶긴 해요. 아마 이쪽의 흙돌이 반대편으로 이곳이나 이쪽으로 굳혀 있는 형태였더라면은 백은 붙이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선택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쪽에 반대편으로 굳혀 있기 때문에 백이 붙이는 선택이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더 실리적인 수 아닌가요? 이 수는 글쎄요. 최근에 이 수를 언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네. 흙이 이곳이나 이곳 아니면은 두 칸을 벌리는 게 무난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낮게 벌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선 쪽으로 벌리고 싶긴 합니다. 낮게 벌린다면 짚는다든지 이쪽을 붙이고 젖혔을 때 어차피 늘어야 된다면은 별로 낮게 두고 싶진 않아요. 더 멀리 있는 게 나은가요? 네, 그리고 이곳에 돌이 있었을 때는 붙이고 젖히면은 흙이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단수 치는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흙돌이 낮게 있는 것보단 높게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은 낮게 벌리는 것보다는 높게 벌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칸 높게요? 네. 네, 딱 그 자리네요. 그럼 백은 이제 우변을 지우러 가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이 좌변 쪽을 키워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쪽 부분에 응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쪽 부분의 진행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 자리를 들어갔을 때 기분이 나빠요. 이곳이나 아니면 붙이고 는다든지 붙이고 젖힌다든지 해서 이쪽 부분에 백돌이 없을 때는 이 자리가 너무 아픕니다. 다가섰을 때 이런 식으로 붙이고 밀고 올라가는 자세가 좋아서 백의 입장에서 이쪽 돌이 없을 때는 이 자리가 좀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냥 손을 돌리기에는 약간 허술한 면도 있는 자리인데요. 백이 차렷으로 받은 이상에는 뭔가 좀 더 두겠다는 생각일 텐데요. 네.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사실 붙이는 것과 이쪽을 나를자로 두는 것,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단순하게 지키는 것은 이거는 백이 별게 없어요. 그냥 한 칸으로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바로 지킨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킨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붙인다든지 나를자를 둬야 되는데 이러면 흙도 일단 우변 쪽을 벌리면 이곳의 형태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백으로서는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네, 지금 손을 뺀다면 선수를 뽑아서 준 거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이 자리가 좀 너무 아프다는 게 이 자리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서 들어가고 싶긴 한데요. 네. 그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리를 두면서 약간 애매하게 갈라친 다음에 흙이 다가서면은 이쪽을 끊어서 싸우는 선택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붙여서 처리를 하고 있네요. 붙였다는 것은 느는 것보다는 일단은 젖히는 게 나아요. 느는 것은 흙이 같이 밀어서 모양을 키웠을 때 이쪽보다는 이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백은 지금 느는 것보다는 일단은 젖혀야죠. 네, 젖혔습니다. 네, 지금은 패라고 이쪽을 백은 따내면 안 돼요. 왜요? 흙이 이었을 때 네. 여기서 백의 다음 수가 없거든요. 이 패를 이을 수는 없고요. 이거는 오히려 백돌이 공격이 당하는 형태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쪽을 따낸 다음에 이었을 때 다른 곳을 둬야 된다는 건데 단수치고 글쎄 형태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좋은 형태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단수를 쳐도 백은 따내는 것보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에 교환을 하더라도 당장 패를 들어갈 게 아니라면은 네. 단수치고 이쪽을 받는 형태가 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백의 형태가 무너졌죠. 단수인데도 따낼 수가 없는 자리인가요? 포항 포스코 캠텍의 박태희 선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박지은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양 팀의 1주전이 만났습니다. 이제 하늘내린의 박지은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박태희 선수의 장고대국. 네, 박태희 선수가 결국 따내지를 않고 이어서 받았죠. 네, 지금 형태에서는 따내는 것보다는 이어서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무턱대고 따낸 다음에 흙이 이었을 때 다음에 획마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이어서 받았고요. 흙이 늘고 단수치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네, 지금도 받았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백의 입장에선 굳이 여기를 따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당장 패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어서 둔 다음에 흙이 받을 때 한 번 더 지키는 게 나아요. 지금 귀는 받아야 하는 자리인 거죠? 네, 여기는 받아야죠. 흙이 찌르고 정말 쉽게 막은 다음에 벌리면은 아직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달리면 백집이 다 깨졌어요.
네, 그래서 백도 이 자리는 받아야 되고 네. 흑도 아마 여기까지는 밀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는 백이 선수를 잡은 건가요? 백이 여기를 젖힐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변이나 하변을 부숴야 되는데 선수를 잡긴 했는데 사실 이 흑의 형태가 너무 좋아요. 하변의 형태요. 네, 그렇죠. 단순하게 걸치고 벌렸을 뿐인데 백은 사실 원래도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집을 지을 순 있었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늘어난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하변이 너무 좋죠. 네, 물론 흑백은 다르지만 전반기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초반에는 그때도 박지은 선수가 확실히 우세를 잡았는데 네. 오늘 대국도 흑이 기분은 좋거든요. 출발은 좋습니다. 네, 초반에 진행이 백의 입장에서 이 하변을 부수기도 애매하고 우변을 두는 것도 공격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변이 흑집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택을 하자면은 어느 쪽일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통 지금의 형태는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죠. 그런데 흑이 이 한 점을 공격하면서 하변에 집이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 좀 싫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하변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 진행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겠네요. 하변에 들어가서 귀로 물어보는 거요. 네, 우변 쪽에 들어가서 다가서고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띄어서 이런 식으로 흙이 자연스럽게 지비되는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하변 쪽을 백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하변 쪽을 먼저 들어가고 네, 일단 귀나 하변에 흙집을 부순다면은 우변은 아직 커지려면 조금 멀었기 때문에 키울 때 그때 들어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 좀 더 까다롭겠습니다. 지금 좀 더 급하게 부숴야 될 곳은 우변보다는 하변 쪽이군요. 네, 하변을 부수고 싶긴 해요. 지금은 이 자리를 두면은 흑도 다가서는 것도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이긴 한데 여길 들어갔을 때는 최근에 이쪽을 치받아서 맞는 것도 많이 두어지거든요. 다가서는 것은 이쪽 부근에서 백이 붙이고 끊는다든지 뭐 젖힌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쪽을 먼저 치받아서 백이 늘게 된다면은 그때 다가가는 진행도 많이 두어집니다. 그럼 귀에 다른 수단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물론 두면 수는 날 것 같은데 아까처럼 붙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한 점을 통해서 얻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사는 정도의 진행이 이런 데를 들어가면 살긴 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처럼 강력한 느낌은 아니라서 흙이 이쪽을 치받는 거죠.
최근에는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쪽을 먼저 붙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귀에 곧바로요. 네, 젖히면은 끊어서. 지금은 축이 백이 좋겠죠. 그렇다면 흙이 축으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늘어서 받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하변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 선으로 단수 치고 밀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귀에서만 살아가나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 이게 백이 잘 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집은 많이 부수긴 했는데 흙이 너무 두터워서 네. 백이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집은 부수긴 했죠. 그럼 일단 이 진행도 후보에 넣어 놓을 수는 있겠네요. 네, 지금 백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변으로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우와 귀 쪽을 먼저 공략을 해볼지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뭔가 돌통에 계속 손이 가는 걸로 봐서는 거의 선택을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변을 향했습니다. 네, 생각을 하다가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흑의 선택은 비교적 쉬운 편이죠. 이쪽을 다가서는 게 이 한 점을 공격을 하면서 우변 쪽에 집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다가서는 게 거의 이 한 수밖에 안 떠올라요. 여기서는 백이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붙이던지 한 칸을 뛰던지 이쪽을 붙이고 젖힐 때 되젖혀서 흐름을 타던지 이 세 가지 정도인데 네. 가장 무난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죠.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좀 좋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때는 무난한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일감으로 떠오르는 선택이 나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흐름이 흙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다가서고 흙이 협공을 할 때 한 칸을 뛰는 것은 사실 가장 먼저 예상이 되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흙도 대비책이 쉽습니다. 우변에서는 무난한 진행인데요. 박태희 선수가 초반이 괜찮게 짜였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신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흙도 무난하게 받는다면은 같이 한 칸을 띄워주는 건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 흙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곳을 붙이던지, 네, 말씀해주신 이 자리를 한 칸을 뛰던지, 아니면은 날일자로 두면서 하변을 키우는 것도 좋죠. 지금 이 선으로 만약에 집이 되면은 지금 7선으로 집이 된 거기 때문에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70집인가요? 네, 여기까지 지켜지면 한 70집은 날 것 같아요.
하변의 모양이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날일자로 두면은 백이 다음에 떠오르는 자리가 어딜까요? 밀어가는 건 안 되겠죠. 네, 지금 이 자리를 뒀을 때 다음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쪽을 한 칸을 뛰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여기를 뒀을 때 흙이 먼저 붙이는 타이밍이 괜찮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둔다면은 네. 먼저 이 우아 쪽의 흙 모양을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붙여서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이 돌의 교환이 없었더라면 붙이는 것도 괜찮은데 붙인다면 흙이 반발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 두 점을 못 살린다면은 여전히 하변의 집이 클 것 같아요. 먼저 붙이는 선택을 했죠. 백이 바다만 준다면은 득입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안 되죠. 단수치고 이으면은 이 한 점이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럼 백은 가만히 받아주기는 싫겠는데요. 네, 그렇죠. 백은 반발을 해야죠. 이 자리가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막으면은 붙여서 이건 백도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오죠. 하변 쪽을 견제를 하면서 백 모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됐고 네. 이수를 통해서 우변 쪽도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이 진행이 된다면은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물론 흑도 계속해서 반발을 했을 때 백이 모든 돌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붙이는 자세가 나온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이 뒀을 때 흙이 가르고 싸우는 건 많이 무리인가요? 네, 가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떨리잖아요. 아, 네. 거의 받을까요? 네, 이곳 아니면 이쪽으로 받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흙도 다가서든지 치받는 게 아니라 중앙 쪽으로 둘 거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던 간에 백은 이 우변 쪽으로 돌이 향하면 안 됩니다. 중앙 쪽에서 씌워 간다든지 하변을 부순다든지 네. 여기를 받아서는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 70집이죠. 네, 물론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70집은 안 났지만 이 선으로 집이 된다면 한 60집은 날 것 같아요. 아, 네. 자, 받아주는 건 흙의 의도인데요. 자, 박태일 선수가 다른 수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사용량은 박태희 선수가 어느덧 반을 사용했는데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0분. 박지은 선수는 아직 생각 시간 47분으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박지은 선수는 선택할 수 있는 수들이 쉬웠어요.
반면에 박태희 선수는 고민되는 장면이 적어도 2차례 이상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 좌악기 쪽 붙여가는 수부터 해서 지금 우변에 오기까지 좀 시간 사용이 많았는데요. 네. 이곳을 벌렸을 때도 좀 시간 사용을 했고요. 걸치고 받은 다음에 흙이 벌렸을 때도 또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처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우변을 들어갈 때도 이때도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교환이 없이 붙여가는 것은 흙이 그냥 밀어서 다 집을 지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집을 지으면은 이 집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한 40집은 될까요? 네, 단순하게 20, 30, 40, 거의 50집 정도는 납니다. 그 교환은 꼭 해둬야겠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흙집이 50집 정도 난다면은 여기도 두다 보면 한 10집 정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도 최소한 7, 8집 정도는 나겠죠. 네. 그러면은 흙집이 어느덧 70인데 100은 대략 한 30, 40, 45집에 55 정도. 여기서 50집이 나면은 집으로는 흙이 확실히 앞서요. 박지훈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태희 선수의 착수 순번이기 때문에 박지훈 선수의 생각 시간은 줄지가 않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기사들이 사실 대국을 하면서 네. 상대가 너무 장고를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같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디를 둘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네, 자리를 뜬다든지 뭐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좁은 곳에서의 술기가 아니라면은 상대의 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수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고민 끝에 박태희 선수가 선택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멀리서 보이기에는 붙인 자리를 젖힌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내려서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건가요? 네, 글쎄요. 지금 젖히는 것은 흙이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은 방비를 했는데 단순하게 부분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우아 쪽에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교환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박지은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별 고민 없이 응수를 하네요. 네, 지금 저 자리는 단수 칠 때 이은 것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당연한 자리인 거죠? 네, 그렇죠. 정말 당연한 자리죠. 젖혀놓고 이 우중앙 쪽 한 카드로 뛰어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흙은 이 자리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를 키울 수도 있어요. 여전히요. 네, 사실 우변 쪽은 제 생각에는 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모양을 키웠을 때 백이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흑이 이쪽을 젖히고 호구를 친다고 생각을 해도 백은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더라도 이쪽을 단수 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여기에 흑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한 점은 약한 돌이 아니죠.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 또 문제는 이 한 점을 잡으려면은 이 자리를 단수를 쳐야 돼요. 근데 이 교환 자체가 정말 너무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백은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고 이 자리를 뒀을 때 이곳이나 이곳을 두면서 이 한 점을 통해서 뭔가 중앙 쪽의 행마를 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흑은 어차피 이 한 점이 안 잡힌다면 하변을 키우는 게 좋겠죠. 네. 당장 위험한 돌은 아니네요. 네, 만약에 이 자리를 받는 순간에는 이곳의 가치도 사실 흑이 끊어잡는 게 큰 가치가 없어지고 하변을 부수고 흑이 갈라가는 선택을 했을 때 이 교환들이 어차피 백한테 다 득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생각할수록 흑은 손을 빼고 싶네요. 네. 하변을 키우고 싶어지는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박태희 선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박지훈 선수에게 처음으로 온 고민의 시간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진행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 우변 쪽을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변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하변 쪽을 키우는 수가 몇 가지 없거든요.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날일자를 준다든지 이 두 가지가 무난한데 지금은 이 백돌이 약한 만큼 둔다면 이 자리겠죠. 우변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하변을 키워갈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박지훈 선수 초반에는 이 몸을 좀 풀면서 약간은 피곤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좀 피곤한 일이 많을 거예요. 박지은 선수가 여자 기사회 회장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국에 집중을 좀 못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네. 승부에만 몰입을 하기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요. 박태희 선수는 음료수 잔을 2개나 들고 왔네요. 네, 그렇죠. 기사들이 사실 대국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물을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뭔가 이제 마실 거를 마시면서 대국을 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부채질이죠. 네, 박태희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자, 장고대국의 다음 수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